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중국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압구정이나 청담동 일대의 고급 카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말이죠.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단순한 관광객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현상,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재벌가 딸이 왜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로 피난을 와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상하이 황푸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죠. 그 중심에 류잉첸이 서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상하이에서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전형적인 부유층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잉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테이블 아래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 그리고 원화 환율까지 말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계산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잉첸의 지인들 중에도 회사를 접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어제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 하나가 우리 아버지 회사가 위험하다며 울먹이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잉첸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상하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잉첸아, 뭐 생각해? 친구 린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린나는 잉첸과 함께 영국에서 유학한 동갑내기 친구였죠. 아니야, 그냥. 잉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때 잉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은 평소 아버지답지 않았죠. 잉첸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잉첸아, 내일 아침에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잉첸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잉첸에게는 더 이상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잉첸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아침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 리젠밍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잉첸아,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미디어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잉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늘 탄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잉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지막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단다. 바로 그 순간 잉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린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린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잉첸아,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가 연행됐어. 잉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린나의 아버지는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반부패 조사에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잉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잉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아버지, 혹시 우리도 위험한 건 아니죠?
잉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데뷔는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잉첸은 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린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잉첸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우리 가족 계좌도 다 동결됐대. 두 친구는 카페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가는 거 어떨까? 잉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린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일단 비자부터 알아보자. 창업 비자나 투자 비자 같은 거 말이야. 잉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4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 두 명의 중국 여성이 내렸습니다. 잉첸과 린나였죠. 서류상으로는 한국에서 의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의 불안한 정세를 피해온 피난민이나 다름없었지만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잉첸은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상하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죠.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린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압구정동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잉첸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둔 곳이었죠. 작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짐을 풀면서 잉첸은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언니, 우리 이제 뭐 하지? 린나가 물었습니다. 린나는 잉첸보다 몇 달 늦게 태어났지만 늘 잉첸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한국 생활에 적응부터 해보자. 그리고 정말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도 해야 하고. 잉첸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의 고급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중국 여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만난 30대 중국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요. 잉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의 상류층들이 한국으로 피난 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린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더라고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잉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보자. 그 무렵 잉첸은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탄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할까?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잉첸은 평소 자주 가던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용 책이었죠. 열심히 공부하던 중 실수로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잉첸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가방을 주워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잉첸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아시죠? 그 남성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잉첸이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성은 김현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했죠.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현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상하이요. 여기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잉첸이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잉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뷰티 관련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여성들이 한국 뷰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한국 뷰티가 중국에서 인기 많잖아요. 현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잉채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중국 친구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오고 있어요. 잉채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관광 때문인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잉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수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시고요. 그 말에 잉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수에게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돈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관심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잉채니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현수가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잉채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잉첸과 린나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뷰티 투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름은 뷰티서울로 정했습니다. 현수는 약속대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 과정에서 잉첸과 현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잉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시스템은 꽤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창업 지원 정책이 좋고요.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부 창업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잉채는 점점 한국에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린나는 뷰티샵과 피부과를 돌아다니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역 앱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강남에 있는 피부과 원장님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보이셔. 린나가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반응하시던데? 잉첸이 물었습니다. 중국 고객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오시니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거야. 우리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 잉채는 흥분했습니다. 시장의 니즈가 확실히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현수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조언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잉첸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잉첸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현수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어려워졌나요? 잉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상류층에 대한 감시와 압박에 대해서 말이죠. 현수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잉첸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곧 끝나게 됩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밤, 잉첸은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죠. 잉첸 양,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사를 받게 되셨어요. 잉첸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잉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부동산도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잉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잉첸은 린나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린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린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잉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에는 잉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잉채나 집에 수색이 들어왔단다. 내 방도 뒤져봤어. 그 순간 잉채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현수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는 잉채네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린나는 달랐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는 가족을 떠날 수가 없겠어. 린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잉채는 린나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괜찮아.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게 맞아. 잉채는 린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린나가 떠난 후 잉채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돈도 별로 없고 의지할 사람도 현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잉채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잉채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8월이 되면서 잉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아버지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잉채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잉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수 씨,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잉채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들은 반대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살아보고 있거든요. 잉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부자의 딸, 성공한 사업가의 딸. 제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현수는 잉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부터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싶어요. 잉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잉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여기서 살 자격이 충분해요. 그 말에 잉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잉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창업 비자 연장 준비도 했습니다. 현수는 법무법인을 소개해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뷰티 서울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잉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을 위한 한국 뷰티 투어 플랫폼, 그리고 한국 뷰티 제품의 중국 진출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잉채는 SNS에 올린 한국 뷰티 체험 후기들이 중국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많은 중국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한국에서 뷰티 시술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던데 직접 사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잉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요. 9월에는 첫 번째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30대 여성이었는데 잉채의 플랫폼을 통해 일주일간 서울에서 다양한 뷰티 시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서비스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고객이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잉채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그 무렵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합격이었습니다. 이제 귀화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거죠. 축하해요. 현수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잉채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현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잉채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잉첸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잉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뷰티 서울은 이제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나드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뷰티 투어를 오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잉첸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현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현수는 잉첸에게 프러포즈까지 했죠. 잉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주세요. 현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잉첸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와 함께 귀화 신청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했지만 현수와 함께하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피부과 앞에서 낯선 중국 여성이 잉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혹시 뷰티서울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잉첸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저도 중국에서 왔거든요. 베이징에서 온 리메이라고 해요. 리메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잉첸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피난 온 상류층 출신이었죠.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메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잉첸은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 말이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잉첸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이유, 이제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잉첸은 리메이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잉첸은 현수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중국 분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더라고요. 요즘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현수는 잉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잉첸이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잉첸의 귀화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뷰티서울도 계속 성장해서 직원 10명을 고용하는 회사가 됐죠. 그리고 리메이를 비롯해서 잉첸이 도움을 준 중국 여성들도 하나둘씩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잉첸이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첸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잉첸은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고 있을 또 다른 여성들을 생각하며 잉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